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들어 15년차 주부가 된 여자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부모님께 차별을 당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남아선호 사상이나 장남이 최고라며 다른 자식들 차별하는 게 조선시대에만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바뀌어서 시월드는 옛말인 줄 알았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도 시월드 없이 친부모님처럼 같이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가면서 가깝게 지낸다고 하는데 왜 하필 저희 시부모님만 아직도 조선시대에 머물고 계실까요? 맞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차별이 심하신 시부모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저희 시댁은 아들만 셋씩이나 있는 집안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희 남편은 늦둥이까지는 아니고 형들과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막내였어요. 보통 부모님들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짧은 막내를 더 이뻐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둘째와 막내는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장남만 이뻐하세요. 늘 장남이 최고다, 장남밖에 없다는 말을 달고 다니죠. 그렇다고 큰 아주버님께서 대단한 직장에 다니고 엄청나게 효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나이 되도록 번번한 직장도 없고 겨우 밥벌이를 하고 살 정도로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항상 시부모님을 챙기는 건 둘째 아주버님네와 저희 부부였어요. 생활비나 용돈도 물론 저희들이 매달 꼬박꼬박 가져다 드렸죠. 어쩌다 한번 큰아주버님이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 그날은 아주 축제 분위기예요. 겨우 20만 원에 어찌나 우쭈쭈 해주시던지 아마 5살 난 아이도 그 정도로 우쭈쭈 해주진 않을 거예요. 우리 장남이 용돈을 다 주는 거야?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일 텐데 부모한테 줄 생각을 다 하고. 이거 아까워서 우리가 어떻게 쓴다니? 나는 이거 절대 못 써. 압류 절대 못 쓰지. 나도 이거 고이 모셔놓을 거야. 이 돈을 어떻게 써? 장남이 준 돈인데. 에이, 어머니 아버지도 참. 그거 얼마나 된다고 부끄럽게. 그냥 쓰세요. 다음에도 돈 벌어서 또 용돈 드릴게요. 누가 보면 20만 원이 아니라 20억을 준 줄 알겠어요. 더구나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몇 달에 한 번 정말 간혹 주는데도 저 난리를 치세요. 저희가 매달 주는 용돈이 60인데 그건 당연하게 받고 고맙다는 말씀도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20만 원에 저 정도로 오버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장남만 이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여나 제가 시댁 식구를 모르던 시절에 작은 아주버님과 남편이 말썽을 많이 피워서 저러나 했어요. 한 번은 차별이 너무 심한 것 같길래 남편한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어요. 오빠, 어머님 아버님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큰아주버님만 왜 그렇게 이뻐하셔? 작은 아주버님이랑 오빠가 옛날에 말썽 많이 피웠었어? 그래서 저러시는 거야? 우리 말썽 피운 적 없는데. 사춘기도 없이 컸어. 오히려 말썽은 큰형이 피웠지. 우리 부모님 큰형 때문에 학교에도 많이 불려갔었지. 말도 마. 아니 말썽도 피우고 잘난 것도 없는 아주버님을 왜 그렇게 이뻐하시는데? 나였으면 말썽도 안 피워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줘. 작은 아주버님이나 당신을 더 이뻐했을 것 같은데. 큰형이 장남이라서 그래. 우리 부모님 되게 가부장적인 분들이거든. 거기다 남아선호 사상까지 있으신 조선시대 분들이지. 나도 가끔 우리 부모님 보고 있으면 답답해. 작은 아주버님이랑 오빠는 서운하지 않아? 매번 이렇게 큰아주버님이랑 차별 당할 때 말이야. 나는 시댁만 가면 항상 짜증나. 매번 자식들 차별하고 며느리까지 차별하잖아. 나는 그냥 그러려니 해.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이 있으신 분들이잖아. 명절 아니면 갈 일 없을 텐데 조금만 참아줘.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생활력 하나는 끝내주게 컸어.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이 말한 그대로 가부장적인 데다가 남아선호 사상까지 가지고 있으신 조선시대 사람 뺨치는 마인드를 소유하신 분들이셨어요. 가진 것 없는 큰아주버님을 이뻐하시는 것도 단지 장남이라는 이유뿐이었고요. 둘째 아주버님과 남편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차별을 당하며 살아서 그런지
무념무상인 상태로 전혀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더라고요. 늘 차별받으며 살아오다 보니 학창시절 용돈 같은 것도 만약에 큰형님한테 5만 원 주면 작은 아주버님과 남편에겐 5천 원씩 주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아르바이트를 일찍 시작했대요. 사회생활 일찍 해봤고 덕분에 생활력이 강해졌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걸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은데 남편이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말하니 좋은 게 좋다고 저도 그냥 웃고 넘겼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이 간혹 잘해주시면 자신들한테 부탁할 게 있나 싶을 정도래요. 오히려 지금처럼 아무 간섭 안 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명절 때만 시부모님을 잠깐 보는 거긴 하지만 그 잠깐도 너무 싫었어요. 시부모님은 자신들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차별하는데 며느리라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었죠. 당연히 둘째 형님과 저도 똑같이 차별을 당하고 있었어요.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듯이 큰형님도 큰아주버님처럼 가진 것 없고 할 줄 아는 것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큰며느리라고 큰형님을 큰아주머니만큼이나 끔찍히 아끼세요. 둘째 형님과 저는 명절 전날부터 시댁에 와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삐 움직이는데 큰형님은 명절 당일 잠을 늘어지게 자고 느지막이 시댁에 발을 들여요. 그리고 얄밉게 저희한테 대충 손짓으로 인사하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집어먹기 바쁘죠.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에서 화가 들끓지만 작은 형님은 착해서 웃고만 있어요. 형님은 큰형님이 저러는 거 화 안 나세요? 지금도 봐봐요. 음식은 동서들이 다 하고 자기는 느지막이 와서 음식이나 집어먹고 우리만 이 집 며느리인가? 어쩌겠어. 어머님께서 큰형님 많이 아끼시잖아. 어쩔 수 없지. 1년에 딱 2번. 명절 이틀만 눈 꼭 감고 버텨보자. 이제껏 잘해왔잖아. 남편이랑 똑같은 말 하시네요. 저희 남편도 명절만 좀 참아달라고 하던데. 형님은 저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많은 걸 설마 형님 혼자 다 했어요? 아무래도 그랬겠지? 내가 제일 먼저 결혼해서 당연히 혼자 했던 거라 형님이 있으나 없으나 달라질 건 없었어. 대신 동서가 들어오면서 내가 조금 편해지긴 했지. 진짜 이 많은 걸 형님 혼자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2명이서 해도 힘든걸? 형님도 대단하세요. 저 같았으면 앞치마 벗고 뛰쳐나갔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나한테 잘하니까 겨우 2번 보는 시부모님 때문에 이혼할 순 없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서 대충 웃어주면서 참는 거지. 아마 동서도 적응되면 신경 안 쓰일 거야. 작은 형님은 명절만 잠깐 버티면 된다면서 저희 남편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저 빼고 다 착해서 시부모님이 차별을 해도 자신들이 참으면 된다고 웃어 넘겼어요. 저만 혼자 속에서 열불이 끓어오르고 있는 거죠. 이대로 있다간 언제 한 번은 정말 제대로 터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형님은 이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저희 앞에 알짱거리면서 손가락으로 튀김이나 전을 뒤적거리면서 주워 먹고 있었어요. 앞에 있는 거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될 걸 굳이 또 뒤적이면서 고르는데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저희가 전 같은 건 전날에 구워두는데 튀김은 시간 지나면 눅눅해져서 당일 오전에 튀긴단 말이에요. 오전에 일찍 일어나 어제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한다고 피곤한 몸 이끌고 튀김을 튀기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늦게까지 자고 온 형님이 저러고 있으니 갑자기 짜증이 올라왔어요. 저는 일부러 큰형님 앞에서 튀김을 집던 집게를 탁 소리 나게 힘껏 내려놨어요. 거의 던졌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죠. 옆에서 큰형님이 먹은 튀김 채우고 있던 작은 형님은 놀라서 움찔거리고 큰형님도 전을 집으려던 손을 멈추고 동서들 고생하는데 자기는 잭이라도 닦아줘야겠다며 거실로 슬금슬금 나가시더라고요. 잭이 닦는 일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뭐라도 한다고 하니 화를 조금 가라앉혔어요. 저는 당연히 형님이 잭이를 닦는 줄 알고 튀김을 마저 튀겼죠. 그런데 웬걸? 튀김을 다 튀기고 거실로 나가니까
제기를 시어머니께서 닦고 있는 거예요. 제기를 닦고 있는 시어머니와 깨끗해진 제기를 옮기는 시아버지, 그리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웃는 큰아주버님과 큰형님. 제 눈앞에 펼쳐진 이 그림이 맞는 건가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림 아닌가요? 어디서부터 잘못됐길래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일까요? 분명 제기를 닦겠다고 거실로 나갔던 큰형님은 어느새 소파에 앉아서 개그 프로그램을 켜놓고 배꼽 잡으며 웃고 있고, 며느리 대신 시부모님이 제기를 닦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 말이에요. 저만 지금 이해가 안 되나 싶어서 얼빠져 있는데, 저를 뒤따라 나오던 작은 형님도 그 모습을 보고선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만 좌우로 흔드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제기를 두 분이서 닦고 계세요? 너는 막내가 돼서 어디 손이인 큰형님한테 제기 닦으라고 시켜? 차라리 나한테 닦으라고 하지 그랬니? 음식 하나 한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어? 큰형님이 그래요? 제가 시켰다고요? 저 큰형님한테 제기 닦으라고 시킨 적 없어요. 큰형님이 알아서 제기 닦겠다고 거실로 나간 거지. 큰형님, 제 말이 틀려요? 막내야, 그만하거라.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 대답하는 거 보기 좋지 않구나. 그리고 어디 손아래 사람이 손위 사람한테 화를 내나? 아유, 좋은 날 다들 왜 이러실까. 다들 그만하세요. 간만에 가족끼리 모였는데. 동서, 일하느라 힘들었지? 나랑 같이 방에 들어가자, 응? 저는 이왕 말 시작한 거 그간 쌓였던 것들 다 토해내고 싶었는데 작은 형님이 말리셔서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작은 형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가는 제게 삿대질하며 싸가지가 없다면서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막내가 큰 소리 치냐며 막말을 해댔어요. 와중에 큰형님은 시부모님 옆에 꼭 붙어서 화풀 나며 시어머니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자기 잘못이라면서 시어머니 손에 들린 행주를 뺏어들어 제기를 닦는 신용하더라고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시부모님과 큰형님을 보니 딱 그 짝이었어요. 저는 작은 형님과 방에 들어와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작은 형님과 저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작은 아주버님과 남편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 두 사람보다 훨씬 시부모님한테 잘하는데 왜 저희가 이런 신세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큰아주버님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여전히 혼자서는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시고 시부모님 도움 없인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직장도 중소기업보다 못한 곳에 가서 월급 적게 받고 생활비 다 떨어지면 시부모님께 용돈도 받아요. 이제 곧 있으면 40대가 되는데 아직도 부모님 용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마 그 돈도 다 저희가 주는 생활비랑 용돈에서 나가는 걸 거예요. 그리고 저희 큰형님도 큰 아주버님과 별반 다를 바 없었죠. 큰형님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살면서 아주버님 등에 업고 시부모님 사랑을 왕창 받아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회사에서 편히 앉아서 일할 때 큰형님은 힘들게 식당에서 일한다면서 명절엔 저희에게 일을 시키고 큰형님에겐 힘들었으니 쉬라고 하세요. 솔직히 사회에 나가면 잘난 사람들한테 치여서 기도 못 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어깨 피고 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명절이 기다려지겠어요. 작은 형님은 방문을 닫더니 저더러 불쌍하니까 하루라도 대접받는 기분 만끽하게 냅두라고 자신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저한테도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했죠. 동서, 우리가 참아주자. 다르게 생각하면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불쌍하잖아. 아주버님은 월급이 적어서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용돈 받지, 형님은 아르바이트 하시지. 보면 짠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긴 하네요. 저희는 안정적인 직장에 월급도 따박따박 받으니까. 여기 아니면 어깨 피고 다닐 곳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괜히 좋은 날 핏대 세우며 싸워봤자 시끄럽기만 하지 좋을 것 없어. 작은 형님 말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 화가 난다기보다 오히려 큰형님 내가 안타까워졌어요. 시끄러웠던 명절이 지나고 그 뒤로 2년간 시부모님이 차별하셔도
꾹 참았어요. 그러다 저는 임신을 하게 됐고 남편을 쏙 빼닮은 귀여운 딸을 낳았어요. 작은 형님네는 딩코족이라 아이를 낳지 않았고 큰 형님네는 2살 터울인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저는 시부모님께서 남아선호 사상이라고 들었는데 큰 형님네 딸을 아들 못지않게 이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 손자들은 차별을 안 하시는 줄 알았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그저 큰아주버님 핏줄이라서 이뻐했던 것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딸을 낳았다고 하자 아들이 아니라는 것에 상당히 실망하셨고 제 딸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안아보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어요. 명절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도 본체만체 하시고 큰형님네 아이들 놀아주기 바쁘셨죠. 원래 차별이 심한 분들이시라는 건 알았지만 어린 아이한테까지도 그럴 줄은 몰랐어요. 아이들은 성인보다 더 상처를 잘 받고 심하면 트라우마까지 생길 수 있는데 말이에요. 아이들도 어려서 말은 잘 못하지만 누가 자신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은 할머니 집 가자고 하면 안 가려고 드러누워서 울고불고 난동을 피웠죠. 시부모님은 저희 딸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드디어 관심을 주시는가 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아니냐며 어느 학교 갈지 정했냐고 물어보셨죠. 주영이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지? 어디 학교 들어갈지 정했니?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야 할 때 아닌가?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건 없는데 집이랑 가까운 초등학교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등하교 시킬 수 있는 곳으로요. 아마 땡땡 초등학교에 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땡땡 초등학교? 거기를 보낸다고? 안 된다, 거기는 절대 안 돼. 차라리 세모 초등학교는 어떠니? 거기도 너네 집이랑 가까워서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땡땡 초등학교에 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거리로 따지자면 땡땡 초등학교가 더 가까운걸요. 그 학교 시영이가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주영이는 다른 학교 보내. 괜히 같은 학교 가서 비교당하면 어쩌니. 우리 시영이가 더 잘하면 주영이가 창피당할 것 아니니. 시어머니는 저희 딸이 좋아져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었어요. 큰형님네 아들과 동갑인 저희 딸이 큰형님네 아들과 같은 학교에 가게 될까봐 걱정된 것이었어요. 당연히 큰형님네 아들이 저희 딸보다 더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고 성적으로 비교당하면 얼마나 쪽팔린 일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던지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원래 보내려고 했던 학교에 보냈어요. 그렇게 저희 딸과 큰형님네 아들이 같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운명의 장난 같게도 저희 딸과 큰형님네 아들이 같은 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시부모님에게 사랑을 받던 조카는 버릇이 나빴는데 집에서 하던 대로 학교에서도 딸을 괴롭혔었나 봐요. 그런데 저희 딸은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닌지라 자신에게 어떻게 하든 조카를 다 무시했다더라고요. 딸을 이용해서 자신이 센 사람임을 증명하고 친구를 사귀려고 했는데 오히려 딸이 조카를 무시하고 다니면서 친구들이 멋있다고 말 걸고 그랬대요. 졸지에 조카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고 자존심은 있어서 저희 딸에게 같이 놀자고 말도 못했죠. 그게 큰형님 귀에 들어갔고 큰형님은 하소연하듯 시부모님께 말한 거예요. 너는 애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나쁜 버릇을 들인 거냐고. 못된 짓은 빨리 배운다더니 네 딸이 학교에서 우리 손자 왕따 시킨다면서? 저희 딸이 시영이를 왕따 시킨다고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뭘 듣고 이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시영이가 저희 딸 괴롭히고 다닌다고요. 시영이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럼 우리 손주가 거짓말 했다는 거니? 니네 딸이 왕따 시킨다고 애가 아주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시영이가 직접 말했다고요? 어머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반대 상황이라고요. 시영이가 학교에서 저희 딸 괴롭히고 다녔다니까요? 내가 이 사달 날 줄 알았어. 그래서 같은 학교 보내지 말라고 했던 건데 결국 일을 치는구나. 하긴 엄마 닮았으니 성질이 드셀 수밖에 없지.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조카 말만 듣고 저와 딸아이를 나무랐어요. 계속 아니라고 해봤자 제 말은 믿어주지 않을 걸 알아서 이제 그냥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딸아이도 자신이 피해자라며 억울해하긴 마찬가지였어요. 딸아이가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조카가 자신을 보자마자 메롱을 했다는 거예요. 메롱하는 조카를 보고 딸은 제가 조카 때문에 시어머니께 혼나던 게 생각이 나서 잠시 울컥했는데 괜히 조카에게 한 방 먹이려다가 제가 더 혼날까봐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코를 납작하게 하고 싶어서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대요. 첫 성적표를 받았는데 딸아이가 반에서 1등을 하고 전교에서는 3등을 했더라고요. 조카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딸이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웃더니 반에서 3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잘했네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뒤에서 3등이라면서 배꼽 잡고 웃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뒤에서 3등이라는 말에 푹 하고 웃었다가 그래도 할머니 집 가면 그 얘기 꺼냈다간 혼나니까 입 조심하고 그 얘기가 다른 사람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더라도 절대 웃지 말라고 했어요. 조카는 자신의 성적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학교에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다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는지 다음 시험에는 전교 20등 했다는 거예요. 저희 딸은 여전히 반에서 1등이고 전교에서는 2등을 했고요. 조카는 저희 딸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공부를 악착같이 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저희 딸을 이긴 적이 없었지만요. 시어머니는 저희 딸이 공부를 잘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왜 계속 손자보다 성적이 좋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주영이 너 일부러 그러는 거냐? 우리 시영이 괴롭히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냐고? 왜 계속 너가 반에서 1등인 거야? 어? 시영이가 저희 딸보다 공부 못하는 걸 왜 저희한테 따지세요? 시영이 보고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엄한 사람 잡지 마시고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네 분명 뭔가 있어. 너 설마 선생 매수했니? 니네 딸 1등 만들어달라고 돈 찔렀냔 말이야. 아님 컨닝이라도 한 거야?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적당히 좀 하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생각이세요? 어머님이 이러실 때마다 정말 지치네요. 이만 일어나 볼게요.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고 시어머니는 어른이 말하는데 일어난다고 화를 내셨어요. 저한테 모진말 하는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저희 애한테까지 이러니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남편한테 말했고 남편도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따지더라고요. 아무리 손자가 더 좋다지만 남의 자식한테 상처 주면서까지 그래야겠냐면서요. 그래도 남편이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흥분해서 말을 막 한 것 같다고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의외의 반응에 남편도 저도 당황했지만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명절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작은 형님과 저는 음식 준비를 끝마치고 방으로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저희 딸을 부르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엄청 상냥하게 부르길래 무슨 일로 불렀나 살짝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딸을 보고 웃으시면서 무어라 말을 하더니 세탁기 앞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딸한테 세탁기 작동법을 알려주시더니 안방에 가서 빨래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딸은 일단 할머니가 시키시니 군말 없이 빨래를 가지고 왔어요. 시어머니는 딸이 가져온 빨래를 보더니 아까 알려준 대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영아, 아까 할미가 알려준 거 기억하지? 그거 그대로 한번 해볼래? 빨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앞으로 너가 할미 집 오면 이렇게 알려준 대로만 하면 돼. 알겠어?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딸한테 뭘 시키는 거냐고요? 빨래하는 걸 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왜 여기 오면 이걸 해야 하는 건데요? 아이 깜짝이야. 주영이 애미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 아니, 어차피 크면 다 하게 될 건데 일찍 알려두면 좋지 않니?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알려주고 있었어. 거짓말 치지 마세요. 어머님이 좋은 의도로 알려주셨겠어요? 퍽이 나요.
저희 딸 부려먹으려고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주영이 이제 겨우 8살이에요. 예. 누가 보면 내가 못된 거 가르치는 줄 알겠어. 집안일 좀 가르치는 게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애를 잡아먹기를 했어? 뭘 했어? 겨우 빨래 설거지 가르쳤어. 그럼 큰형님네 딸한테도 알려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저희 딸한테만 이러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아직 어린 저희 딸에게 벌써부터 집안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이나 성적으로 화내는 거 다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어머니께서 도가 지나친 것 아닌가요? 초등학교 입학한 지 이제 겨우 반년 조금 지난 애한테 집안일이라뇨. 시어머니는 어차피 커서 해야 할 거 미리 알려주는 것뿐이라고 했지만 큰형님 딸한테는 집안일 가르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말대로라면 큰형님 딸한테도 알려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결국 못 참고 시어머니께 소리를 질렀고 제 목소리에 다들 이쪽으로 몰려들더라고요. 딸은 무서워서 제게 달려와 제 다리만 붙잡고 뒤에 숨어 있었고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부 다 말했고 남편도 더 이상 못 참겠는지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차별하는 건 우리면 족하지 않냐고 왜 어린애까지 건드냐고 하면서요. 다시는 시댁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생활비도 용돈도 주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남편은 저와 딸을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저희는 정말 시댁과 연을 끊고 지냈으며 생활비도 일체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둘째 형님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서 간간히 시댁 소식을 듣긴 했어요. 지금 시댁도 그렇고 큰형님도 그렇고 큰 아주머님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양반이 헛바람이 들어서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날뛰었고 시부모님은 장남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한다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줬나 봐요. 큰아주버님께 헛바람 넣은 게 큰아주버님 친구분이셨고 돈만 주면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 말만 믿었는데 결국은 친구한테 사기당해서 그 돈을 다 날려먹었다나 봐요. 시부모님이 큰아주버님께 준 돈에 갯돈도 포함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급한 대로 시댁을 팔고 갯돈 채워놓고 시부모님은 월세로 이사를 갔다더라고요. 게다가 큰아주버님이 큰돈 만져보겠다고 형님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오갈 곳 없어지자 시부모님께 빌부터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던 큰아주버님이 사고를 치고 다니고 결국 고생하는 건 시부모님이었어요. 큰아주버님이 사고를 치고 당연히 스트레스 받은 건 작은 아주버님네였어요. 시부모님은 큰아주버님이 친 사고를 작은 아주버님 보고 수습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작은 아주버님과 작은 형님은 정말 온순하고 착하신 분들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건들지만 않으면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건들면 욱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할 말 다 하고 그랬는데 작은 아주버님네는 싫은 소리 절대 못 하세요. 그런데 이번 일은 작은 아주머님네가 봐도 경우가 아니었던 거죠. 사고는 형이 쳤는데 수습은 동생 보고 하라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당 가능할 자그마한 사고가 터진 것도 아니니 말이에요. 작은 아주버님은 처음으로 시부모님 부탁을 거절했다더라고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작은 아주머님네 찾아가서 돈 달라고 행패 부리고 말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은 아주머님네도 시댁과 연을 끊어버리고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연락이 와서 전화번호를 바꿀까 하다가 일 때문에 바꾸진 못하고 시댁 식구들을 차단했대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제가 잠시 친구랑 놀러 갔을 때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도 찾아왔었다더라고요. 누군가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길래 남편이 인터폰으로 확인했는데 시부모님이어서 어이가 없었대요. 철판을 얼마나 깔았길래 저희 집에 다 오냐고 하면서요. 당연히 남편은 집에 아무도 없는 척을 했고 하도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고 소리 지르니 주민들이 신고해서 시부모님은 경찰에 끌려나갔다더라고요. 작은 아주버님네도 저희도 이젠 시부모님이라고 하면 정말 치가 떨려요.
저희 딸한테 한 행동을 생각하면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절대 시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와 같은 말처럼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언젠간 다 자신에게 돌아가는 법이에요. 여러분들도 남 괴롭혔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